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닫힌 구간이야. 이게 일리면 안 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함수는 최대 최소를 갖는다. 그게 최대 최소의 정의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 값을 반드시 갖는다. 요거는 2차 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네. 그럼 요 구간에서도 역시 연속이네.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한다.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자, 그래프하고 잘 연결을 해가 생각해야 돼. 앞으로.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하고 연결이 돼야 돼. 요건 지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지.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야. 요렇게 변하는 거야. x 값이 바뀜에 따라서 y가 요렇게 커졌다가 다시 작아진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지금 그래프냐. 그래서 그래프를 아는 거는 항상 그래프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생각해야 돼. 그 다음 대칭축이 마이너스 2a 분의 b 해서 대칭축이 2가 되는 거지. 요게 2단 말이에요. 요 x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생각하느냐면 x를 마이너스 2부터 4에서 생각해요. 4는 요거보다 2칸 오른쪽이고 마이너스 2는 이거보다 4칸 왼쪽이지. 마이너스 2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해요? 요 딱 대칭이 되어 있는 형태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요렇게 되면서 요까지 요렇게 들어요.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까지 변하는 동안에 y는 요렇게 2까지는 커지다가 다시 2에서부터 4까지는 다시 작아지는 이런 형태. 그래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요게 제일 y값이 크죠. 그래서 x에 2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 여기 2 집어넣고 계산하면 최대값. 자,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돼. x 대신 마이너스, 요게 y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돼. 무조건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이렇게 한다. 대칭축을 그려, 대칭축.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무리함수네, 그지? 무리함수, 루트 x 그래프가 평행 이동이 됩니다. 요 그래프는 y는 루트 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자, 루트 x는 이렇게 생겼지. 이게 평행 이동이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축을 잡아야 돼. 왜 그러냐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는 형태로 정감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무리함수 같은 건 어때? 계속 커지기만 해요. 맞지? 계속 커지기만 해요. 그럼 x 값이 크면 클수록 y 값도 커질 거 아니에요. 자, 0부터 3은 0이 어딘가 있을 거고 3이 어딘가 있겠지. 0이 어딘가 있을 거고 3이 어딘가 있을 거고. 그럼 요 그래프 부분 중에 아까는 요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x가 제일 작을 때 제일 작고 제일 클 때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값은 x가 3일 때, 최소값은 x가 0일 때. 그래서 요것만 대입식이 주면 그게 최대값, 최소값. 됐지? 그 다음 79번. 요 구간에서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자, 요거는 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절대값하고 막 붙어 있으니까 조금 헷갈린다, 그지? 요 그래프를 그리려 하지 말고, 요 그래프를 봐, 요 그래프. 요것만 보는 거야. 요게 최대가 되면 이 전체 값은 최소가 되겠지. 분모가 크면 클수록 값은 작아지는 거니까, 그지? 요거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의 그래프도 뭐고, 요 그래프는 y 꼴, 요 그래프가 평행 이동이 되는 거죠. 요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요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를 평행 이동하면 요거예요.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다? 자, 요 그래프를 아직 모를 사람이 있더라. 이 그래프는 봐. x가 0보다 크면 y 꼴 x. 요렇게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y 꼴 마이너스 x. 요렇게 돼.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그냥 바로 딱 외워도 이렇게 V자 형태. 요거는 y 꼴 x고 요거는 y 꼴 마이너스 x 되는 요런 V. 요거를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죠. 요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죠. 2에서 양쪽이 대칭되어 있도록 요렇게 딱 보이죠. 근데 x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지. 그럼 요게 제일 큰 값이고 요게 제일 작은 값이야. 그럼 제일 큰 값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절대값 취하면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제일 작지. 자, 1을 넣어봐.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은 1이 돼. 자, 요 값이 제일 클 때가 3이지. 제일 클 때의 값이 오히려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 분모가 클수록 작아지니까, 그죠? 그럼 요 제일 클 때는 요게 3이니까 3분의 3 해서 요게 1이 되고. 제일 작을 때가 오히려 최대가 되는 거야. 이게 분모가 제일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의 값은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일 작을 때가 1이니까 1분의 3 해서 최대값은 3이 된다. 금방 이야기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80번. 자, 80번은 식이 되게 어지럽지. 식이 되게 어지러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가 마이너스 무한대. 우리 극한할 때 봐. 마이너스 무한대 할 때는 어떻게 알아요? 플러스 무한대 가도록 고쳐라 했지, 그지? 그 지금은 t가 변수야, t가. 우리 이때까지는 x가 이렇게 할 때 그 x가 여기서는 t란 말이야, t.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듯이 지금은 마이너스 t를 뭐 s 이렇게 치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전체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요 t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면 요 마이너스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요거를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s가 무한대로 갈 때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 하는 걸 무한대로 고치는 게 문제 풀이하기가 쉬워. 그럼 1 플러스 t네. 그럼 t는 마이너스 s가 요 t는 마이너스 s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s 이렇게. 1 마이너스 s. 그 다음에 요거는 1 플러스 x s 이렇게. 요 t를 마이너스 s로 고친 거예요, 지금. 요 t 자리에 마이너스 s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식에 x 빼기 1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극한고 할 때 뭐 x가 어디로 갈 때 그 x가 여기서는 s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s가 변수야. s가 아닌 거는 그냥 숫자같이 보면 돼, 숫자같이. 요거는 s에 대한 몇 차씩? 1차씩. 요거는 s에 대한 1차씩. 요것도 s에 대한 1차씩. 이러지. 그럼 1차분은 1차니까 무한대로 갈 때는 그 개수만 따지면 되죠. 그래서 요 극한이 뭐가 되느냐 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1s 이렇게. 분모는 마이너스 1s. 자, 분자는 요거 곱하기 x, s 이렇게 되겠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s. 요게 1차 개수야. 그 1차 개수분의 개수해지면 그게 답이에요. 즉 마이너스 x, x 빼기 이렇게. 요 식을 fx라는 거예요. 요 식을. 요 식을 fx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fx가 결정이 됐지. 지금은 인수분해 되어 있네. 2차 개수가 음수네. 요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위로 볼록한 상태로 요게 0이고 요게 2가 되겠네. 그럼 당연히 대칭축은 1이지 1. 0하고 2의 딱 가운데가 1이잖아. 그래서 요건 요렇게 된 거야. 요게 요렇게 해서 요게 1이다. 자, 그러면 어디서 생각을 했는데? 0부터 4까지 중에서 생각을 했어. 0부터 4까지 했어. 0에서 4까지 중에서. 그럼 0은 요거보다 왼쪽에서 여기 있을 거고. 4는 요거보다 3칸 떨어졌으니까 멀리 있지, 이렇게 4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지는 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요 최대 값은 1일 때 제일 크지. 1일 때. 그리고 1일 때가 제일 크고. 최소 값은 4일 때 제일 작다. 요거 계산만 해줍니다. 장인 이해되나? 어? 안 되나? 이거 fx 찾는 거 이해했나? 이거 요거 저봐 2x 더하기 1분의 3x 플러스 1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가 요렇겠지. 요렇게 하면 2분의 3 이해되나? 1차 개수분의 1차 개수. 자, 요거는 s가 하는 식이야. s. 요 s가 여기서 x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요거는 x가 가는 거. 요거는 s가 움직이잖아. 그럼 이게 s 1차 개수가 얼마? 마이너스 1s잖아. 그게 마이너스 1이야. 요게 2x니까 그게 2단 말이야. 여기 3x니까 그게 3이란 말이야. 그 위에는 봐. 요거 전개식이 봐.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 x 마이너스 2s 요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x 빼기 요렇게 분자는 요걸 s에 관한 식이라 했잖아. s에 관한 식. 그럼 분자는 몇 s야? 이거 s잖아. 이거 s. 분모는 마이너스 1s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요거 s니까 요게 개수잖아. 개수. 그게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식이 요렇게 돼. 됐나? x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그지? x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s가 무한대로 갈 때 했기 때문에 이 식 전체에서 s를 우리 예전에 x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s를 요 x 같이 생각한단 말이야. 됐지? 안 되는 거는 될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바로 이야기를 해라.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자, 이제는 81번은 제목이 뭐냐면 사이값 정리하는 것. 사이값 정리. 제목이 사이값 정리. 조금 전에는 뭔데? 조금 전에 최대 최소의 정리야. 요거는 사이값 정리하는 거. 자, 사이값 정리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요렇게 바로 알아도 요게 fx야. 요게 x축이야. x축. 자, 요게 a이고 요게 b라고 하자. 자, fa는 부호가 어떻게 돼? 음수지. fa는 뭔지 모르지만 요게 fa니까, 그지? 그 다음에 fb는 양수지. 자, b일 때 값은 요게 뭔지, 값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양수야. 자, 이렇게 해서 fa와 fb의 부호가 달라. 그리고 이 fx는 연속이야. fx는 연속이야. 자, 그러면 항상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fa는 음수고 fb는 양수인데 이 그래프는 연속이 돼. 연속. 쭉 연결이 돼가 있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을 거야. 연결이 되면 가다 보면 x축하고 절대로 안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없겠지. 그지? 음수에서 양수로 가니까. x축 밑에서 x축 위로 가니까 x축하고 한 번은 만나야 되잖아. 그럼 x축하고 만나는 게 뭔데? 요 fx고 0, 요 방정식의 근을 연결해. 무조건, 한 개는 무조건 가져야 돼. 자,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연결해요. 자, 지금같이 이렇게 가버리면 한 개에서 만나. 만약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까지 갔다면 세 군데서 만나. 한 번은 만나야 돼. 그지? 음수에서 양수를 연결시키려면 한 번은 만나야 돼. 그거를 우리는 사이값 정리다. 이렇게. 자, 봐. FA하고 FB 요거 두 개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다르면 X좌표가 A인 점에서부터 B인 점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적어도 한 번은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한 번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번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러지. 자, 연속일 때, 함수가 연속일 때. 연속일 때는 왜 쓰느냐면 연속이 아니면 봐. 이 구멍이 뻥 뚫으면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지? 연속이 되면서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면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면 곱해서 음수가 되면 FA하고 FB의 부호가 다르면 A와 B 사이에 A부터 B 사이에서 여기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근을 갖더라. 그거를 우리는 사이값 정리다. 이렇게. 됐지? FA하고 FB의 부호가 다르면 돼. 누가 양수, 음수 이런 게 아니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음수에서 양수로 가다. 반대로 양수에서 음수를 이렇게 오다. 한 번은 만나야 돼. 그래서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더라. 그거를 우리는 사이값 정리다. 이렇게. 자, 그럼 봐. 요 4차 방정식이 하나 있어. 이 4차 방정식이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이렇게. 자, 이 근을 우리가, 이거는 0 되는 거 찾아봐. 못 찾아. 이런 문제 내는 요 방정식은 근을 못 찾아. 근을 알 것 같으면 이제 근을 구해가 요 사이 있다 하는 거 보면 알면 되잖아. 근데 방정식을 풀지는 못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식을 fx다라고 이렇게 두면, 요 방정식은 4차니까 연속이지. 요 사이에서 근을 갖나 안 갖나는 f0과 f1의 부호만 조사를 합니다. f0과 f1. 자, f0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그 다음 f1은 요 1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양수. 이렇게.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0일 때와 1일 때의 값을 보면 0일 때는 음수니까 하여튼 이 점을 지나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죠? 그 다음 1일 때는 양수니까 이 점을 지나요. 근데 그래프가 연속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무조건 연결이 돼 있지. 연결식이다 보면 음수에서 양수로 가니까 무조건 한계돼. 자, 그러면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하면 뭘 해주면 되느냐면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F0과 F1이 이거 연속이므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반드시 연속이라 해야 돼. 연속이고 그 다음에 F1과 F0과 F1의 부가 다르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에서 X가 0에서부터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그거를 우리는 사이값 정의다. 이렇게. (82번도) 마찬가지지. 그 보여라는 것은 뭘 계산해보라는 거냐면 F-1을 계산하고 F3 요거 두 개를 계산해야 돼. 직접 해서 서로 부호가 다르다. 요것만 보여줍니다. 그럼 시험은 이렇게 안 내겠지, 그지?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아니고 시험 내는 형식은 자, 83번도 이렇게 내는 형식 중에 한 가지. 이것의 실글이 속하는 구간을 있는 대로 골라냈지. 자, 이거는 3차식이니까 전체 실수 구간에서 연속은 알겠네요. 전체 실수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알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요 구간에서 실근을 갖나 안 갖나를 알아보라는 거. 그럼 이제 F-1을 알아봐야지. F-2는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16. 2를 지금 4, 3, 플러스 12.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음수네, 음수. 부호만 알면 되는 거예요, 부호만. 그 다음에 F-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5 하니까 요거는 양수.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인데 요때와 요때의 함수값이 부호가 서로 다르지. 부호가 서로 다르면 요 구간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야.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F0도 알아보자. F0은 마이너스 1. 이건 음수지, 음수.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부호가 양수, 음수니까 서로 또 다르지. 요 부호가 다르면 요 구간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야. 그다음에 또 F1을 알아보자, F1.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 넣노 지금 1 넣었지?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또 양수가 됩니다. 그럼 0과 1인데 또 부호가 음수 양수니까 또 부호가 다르지. 그럼 이것도 0과 1 사이에서도 또 그는 하나. 한 개만 간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개란 말이야. 적어도. 그래서 F2를 또 알아보자. 자, 2를 집어넣어봐. 8이 16 더하기 4, 3,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음수래. 요게 양수고 이거 음수니까 1과 2 사이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 이거 어디 계산 잘못했다. 건들 4개가 나올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 16 4, 3, 12 플러스 2 요 14고 음수 맞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 4고 마이너스니까 양수가 맞고 그 0일 때는 음수 맞고 왜 이래 1을 넣으면 1 양수 2를 넣으면 이게 양수지 이게 다 다음에 양수라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서는 양수니까 여기서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역, 이연, 디귿이 이제 그 구간에서 FA랑 FB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근을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게 됩니다. 알겠지? 요게 이제 문제 내는 하나 형식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식. 84번. 사이값 정리, 이건 억수 쉬운 내용이다. 자, 연소함수야. 연소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으면, 마이너스 1 때는 요점을 지나야 돼. 마이너스 1이니까. X축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1 요점을 지나야 돼. 0일 때는 마이너스 3 음수. 그 다음 1일 때는 마이너스 2 음수. 그 다음 2일 때는 2 양수. 이렇게 돼. 그럼 요 점들을 그냥 연결한다 생각해요. 음수에서 양수. 부호가 바뀌었지.
그러면 무조건 한 개를 가져야 돼. 최소한 한 개는 가져야 돼. 양수에서 음수 바뀌었지. 바뀌면 무조건 그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는 그는 가져야 돼. 근데 음수에서 음수 이렇게 해버리면 갖는지 안 갖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개를 갖는다는 보장이 없다. 요때는 몰라. 자, 여기서는 한 개를 갖는다.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요게 근이 돼. 그래서 적어도 몇 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사이값 정리 쉽지?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내는 형태가 85, 80이 요거야. 요런 형태로 제일 많이 내. 85, 80. 열린 구간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도라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요 구간에서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요 구간에서 근을 가져야 돼. 요 구간. 그러면 F-2랑 그 다음에 F1이랑 요거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봐. 4 플러스 8 플러스 1 요거랑 그 다음에 1을 넣어봐. 1 마이너스 4 플러스 1 요것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즉 A 플러스 12 A 마이너스 3의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에서 3.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86번. 자, 요거는 딱 잘 기억해야 돼. fx 이꼴 x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구하랬어. 자, 내가 무슨 방식 푸느냐면, 지금까지는 fx 이꼴 0이어서 계속, 그지? 지금까지는 fx 이꼴 0 이렇게 됐어. 자, 이거는 fx 이꼴 0이 아니고 fx 이꼴 x야, x. fx 이꼴 0이 아니고 fx 이꼴 x 이렇게 돼. 자,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야. 자, 이때는 식을 요렇게 고치는 거를 잘 기억해야 돼. 항상 우변을 0으로 만들어줘요, 0으로. 우변이 0으로 돼야 돼. 0이 돼버리면 x축하고의 교점만 보면 되는 거야, 그지? 우변이 0이 되면 x축. 이걸 그대로 버리면 요 fx 그래프랑 x 그래프의 교점을 봐야 돼. 근데 fx는 그래프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 이러지? 그래서 x축하고의 교점을 찾는 거야, x축하고. 자, 이럴 때 이제 형식적으로는 요 식을 gx다 이렇게 두면 돼. 그래서 원래 뭐 풀었냐면 fx 이꼴 x 이 방정식을 풀어야 했어, 원래는. 그래서 그걸 푸는 것이 아니고 gx 이꼴 0 하는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 방정식이 근이 몇 개인가를 찾아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아는 거는 f-1이 0, f0이 마이너스 2, 요거 4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 값을 지금부터 조사를 하는 거야. g-1 g-1은 f-1 빼기 마이너스 1. 자, f-1은 0이지. f-1은 0이잖아. 그럼 요게 0이고 1이니까 요거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g0은 f0 빼기 0. f0은 마이너스 2니까 요거는 음수네, 음수. 그 다음 g1. g1은 f1 빼기 1. 자, f1은 2가 됐네. 1,2니까. 여기 2에서 1을 빼니까 양수. 그 다음 g2. 요거는 f2 빼기 2다, 그지? f2 빼기 2. 그럼 f2가 1이네. 그럼 1에서 1을 빼니까 음수 이렇게 돼. 그래서 gx 그래프는 마이너스 1, 0, 1, 2가 있을 적에 g-1은 양수. 그럼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죠. g0은 음수, g0일 때는 음수니까 이 점을 지나야 돼. g1은 양수, 1일 때는 양수니까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럼 g2 때는 음수, 음수니까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래서 이 gx 그래프가 양에서 음에서 양, 다시 양에서 이렇게 되니까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알겠지? 이제 부호가 바뀌는 것만 찾아내면 돼. 부호가 바뀌는 것만.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는 적어도 한 개는 실근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까지가 86번까지가 이제 그거고, 87번은 이제 조금 어려웠다. 87, 88은. 자, 87에서는 요 말을 알아야 돼, 요 말을. 요거는 이제 두 가지야. 이거는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잘 한번 정리해 줄게. f-x랑 fx가 이렇게 같을 때가 있고, f-x랑 fx가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이거 뭐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노? 삼각함수 할 때 했다, 그지? 삼각함수 할 때. 코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고, 사인과 탄젠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삼각함수 하면서 우리가 이거. 자, 요렇게 생긴 바,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 값이 같아. 마이너스 3일 때랑 3일 때의 값이 같아. y 값이. 마이너스 5랑 5일 때의 값이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y축 대칭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y축 대칭이 된다.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 있어요. 요런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다 이렇게 불러. 이름도 그냥 알아두면 좋겠지. 요런 걸 우함수다 이렇게. 또 요거는 봐. f-1하고 f1을 비교하면 부호가 다른 거야, 이렇게. f-3과 f3을 비교하면 부호만 다른 거야. 요렇게 되는 거를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원점 대칭.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요런 거를 또 기함수다, 이렇게 불러. 이름도 알아두면 좋겠지. 요건 꼭 기억해야 돼. f-x를 했더니, 그게 그냥 fx하고 비교할 때 아예 같을 때도 있고 부호만 달라질 때가 있어. 그럼 같은 거는 왜 같은지를 생각해 봐. 당연히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 있으니까.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돼 있어, 그래프가. 대칭이 돼 있으면 요 1일 때 값이랑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 있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 있으면 1일 때 1이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돼. 그리고 부호만 달라진 거예요, 부호만. 그러면 원점 되지. 같으면 y축 되지. 자, 지금은 문제에서 y축 대칭이다는 뜻이네, 그지? 이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말을 요렇게 준 거예요. 요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는 거를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F1과 F2는 부호가 다르다 했네. 자,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어. F1과 F2는 부호가 달라. 그럼 부호가 다르면, 하나는 여기 있으면, 하나는 여기, 또는 뭐 반대로, 이게 밑에 있으면 이게 위에 있다. 1과 2는 그렇게 돼. 자, F1과 F2는 이렇게 부호가 다르니까 1과 2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3과 4도 부호가 다르지. 3과 4도. 3과 4가 부호가 다르면 3이 이렇게 되고 4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이 이렇게 되고 4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요거는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볼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될 때는 근이 3개가 생기지. 이렇게 될 때는 근이 적어도 2개가 생기는 거지. 근데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으면 적어도 몇 개를 갖는다 해도 적어도 2개를 갖는다 해도 적어도 2개를 갖는다 해도. 그럼 3개를 가져도 그것도 적어도 2개를 갖는다는 말에 포함이 되잖아. 근데 적어도 3개를 가져버리면 이렇게 되면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적어도 2개의 실근을 갖는다 해도. 그럼 답은 몇 개야, 답은? 답은 적어도 몇 개라고 해야 돼? 답은 적어도 몇 개라고 해야 돼? 답은 4개라고 해야 돼. 왜냐면 여기 1이니까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거. 그리고 반대쪽에, 이쪽에도 요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이제. 그럼 거기서 역시 2개를 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y축에서 오른쪽 편에서 2개를 만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4개는 실근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88 A, B, C인 최실수 A, B, C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일 때
요런 거를 보이시오. 아, 그냥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있구나 정도로 그렇게 알아도. 자, 이 식을 선생님 fx다 이렇게 될게요. 이 식을 fx다. 자, 그럼 뭘 알아보느냐면 지금부터 fa를 알아볼게요. fa. a를 집어넣으면 0. 요것도 a를 집어넣으면 0 뒤에 것 때문에. 그래서 a-b, a-c. fa는 a-b, a-c다. fa는 a-b, a-c. 그렇지? 근데 abc는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abc. a가 제일 작은 수지. 그럼 a에서 b를 빼면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면 음수. a에서 c를 빼도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자, fb를 알아볼까? fb는 요게 0이고 요게 0이겠지. b 들어있는 거 다 0이 되니까. 그럼 b 빼기 c, b 빼기. fb는 b 빼기 c, b 빼기 a거든. 자, b는 가운데 수지. 요렇게 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양수. 여기서 요걸 뺄 때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니까 음수. 양수, 음수가 곱해지는 경우는 음수. 자, fc를 알아보자. fc는 요거 0, 0이 되니까 여기 c 빼기 a, c 빼기 b. 그럼 c는 제일 큰 수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양수, 양수. 양수 곱하기 양수. 그래서 요거는 양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 큰 수 b가 있고 제일 큰 수 c가 있으면 fa는 양수 이렇게 돼야 돼. fb는 음수 이렇게 돼야 돼. fc는 양수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걸 지나야 돼. 지나야 돼. 이렇게. 근데 2차식이니까 근이 2개 이상은 생길 수가 없지. 그럼 요거하고 요게 바로 근인데 작은 근이 알파고 큰 근이 베타라 있기 때문에 요 값이 알파고 요 값이 베타가 돼. 그래서 A, 알파, B, 베타, C라는 것을 알 수가. 그냥 요런 게 있다 그 정도 그냥 그렇게 알아도 요런 게 있다 정도로. 자, 89. 요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요거는 몇 차식이에요? 요거는 3차. 요거는 2차. 요것도 2차. 요것도 2차. 그럼 전체는 3차 방정식이지. 정리하면 3차 방정식이야. 근데 3차가 봐. xxx니까 이 식은 x의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요렇게 되는 3차 방정식. 요 3차 방정식을 fx다 이렇게 할게요. 3차식을 fx다. 일단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무한대가 되지. 그래서 이 3차식은 무조건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돼. x, 삼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잡으면 최고창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서 오른쪽이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음수가 되면 오른쪽이 내려가고 양수가 되면 오른쪽이 올라간다 했지. 1차식 양수면 이렇게 되는데 음수면 밑으로 내려가죠. 2차식 양수면 최고창 양수면 오른쪽에 올라가는데 음수면 오른쪽에 내려가는 거야. 모든 게 다 그래. 3차도 마찬가지고 4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3차인데 최고창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끝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 끝은. 자,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값들이 1, 0, 1, 2를 대입해보면 이 값이 쉽게 계산이 되지. 0, 1, 2를 먼저 집어넣어 볼 거야. 자, 0을 집어넣어봐. 0, 1, 2를 한번 집어넣을 때 0 집어넣으면 요거는 0, 요것도 0, 요것도 0. 0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지. 0일 때는 2가 돼야 돼. 이제 1 집어넣어보자. 왜 0, 1, 2를 집어넣는? 여기서 지금 당장 계산이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고수니까, 그지? 그 다음 또 1을 집어넣어봐. 0이고, 0이고, 요건 다 0이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1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자, 2를 집어넣자. 2 들어가 있는 건 요거 다 0이야, 요까지는. 그럼 여기 2를 집어넣으면 2, 1, 2니까 양수. 자, 현재 상태로 봐. 이렇게까지 찾아냈자. 3차니까 근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다, 그지? 근데 그게 3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라는 것은 이제 뭘 보여주면 돼?
뭐 이때 값이 음수가 되면 이렇게 되면 세계를 가지. 근데 이렇게는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라 했지. 이렇게 되면 또 가질 수밖에 없다.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쪽 편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 편으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여주면 돼? 그 왼쪽에 있는 수 뭐 당연히 정수를 집어넣으면 계산이 편하니까 여기 또 마이너스 2가 있었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었고 요런 값들을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요때는 양수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안 지나지 이렇게. 근데 요때 만약에 음수야. 그럼 이때는 이렇게 지나서 하나, 둘, 세 개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수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해줘. 계산 생략할게. 그러면 언젠가는 음수 되는 게 나오겠지. 그 음수 되는 게 나오면 요거 사이에서 또 하나의 근을 가는. 그래서 근이 하나, 둘, 셋.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다 계산했고, 요 계산은 그냥 생략인 거죠, 생략. 대입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음수가 되는 게 하나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음수가 되면서 밑으로 톡 떨어집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사이값 정리다.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쉬운 거다. 자, 28쪽 중단은 60분법은 호도법은 60분법으로 나타내셔야 돼. 그러니까 도는 라디안으로, 라디안은 도로 고쳐라 이 말이지. 240도 같은 거는 이제 특수각이니까 바로 하면 되지. 180에서 60도만큼 들어간 거네, 이렇게, 그죠? 그럼 요게 3분의 3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지. 60도만큼 들어갔으니까. 그럼 요게 3분의 3, 3분의 4. 그리고 3분의 4파이. 180에서 60도만큼 더 가면 되잖아. 60도가 3분의 파이니까. 요게 항상 분모가 3이면 요게 3분의 3. 4면 요게 4분의 4. 이렇게 보면 되지. 3분의 3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3분의 4파이. 그치? 그 다음에 405도는 360도요. 요거는 360도에다가 45도네, 그지? 그럼 360도는 4분의 8파이. 2파이니까 4분의 8파이, 4분의 9파이.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요건 이제 특수각이는 이렇게 하면 돼. 요것도 마찬가지지. 6분의 7파이잖아. 6분의 7파이, 6분의 6, 6분의 7이니까 6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되지. 요게 30도잖아, 30도. 그럼 210도는 210도. 그리고 마이너스 210도. 5분의 2파이 같은 건 이제 특수각이 아니에요. 특수각이 아닐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봐.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잖아. 180도가 파이 라디안. 그럼 1도는 어떻게 돼?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180을 나눠준 거지. 이제 파이를 나눠봐.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돼.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자, 5분의 2파이지. 5분의 2파이 라디안은 몇 도인가 하면 도로 고칠 때는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돼.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그럼 요 약분하고 5, 3, 15, 5, 6, 30. 72도가 됩니다. 70. 됐나? 6분의 7 파이 라디안은 얼마인가 이렇게. 라디안을 도로 고쳐야 돼. 도로 고치면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됩니다.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파이 약분 요게 30. 그러면 3, 7이 21. 그래서 210도. 됐나? 도를 라디안으로 고치고 싶어. 그럼 240도지. 240도는 자, 도는 파이분의 180 곱해주면 그게 라디안이 됩니다.
여기다 파이분의 180 라디안. 240도는 파이분의 240 곱하기 요거 240도. 180분은 파이분은 180. 180분은 파이. 요거를 라디안을. 그래서 도를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요거를 곱해주면 요거 곱했는 라디안 이렇게 돼. 라디안을 도로 고치면 요거 곱한 도 이렇게. 요거를 기억하면 되거든. 요거를 기억해서 도 라디안 이렇게 고쳐줘. 63 6,8이네. 6,8 6이고 8이다 그지? 그럼 요 각을 그냥 세타로 6이고 8. 그럼 6, 8 쓰지 말고 3, 4 써도 같은 말이지. 6, 8, 10 해도 되고 3, 4, 5 해도 똑같은 거예요. 각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그지? 그 다음에 6,-8은 여기 있지 점이 6,-8 여기 있다. 그래 놓고 이제 각은 4, 4분면이다 이렇게 합니다. 얘가 같이 쓰지만 각은 4, 4분면 각이다. 요거만 잡습니다. 그래 주면 사인 세타는 5분의 4네. 코사인은 5분의 3이 됩니다. 탄젠트는 3분의 4가 됩니다. 근데 이게 4, 4분면이에요. 4, 4분면에서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 기울기는 음수. 이렇게. 됐죠? 코사인은 x, 사인은 y, 탄젠트는 기울기. 자, 3 사인 x야. 3 사인 x. y는 3 사인 x. 사인, 그냥 x는 x. 자, x면 주기는 안 변하지. 주기는 2파이 그대로야. 주기는 2파이 그대로. 근데 여기 3이네, 3. 그럼 이게 1이 아니고, 요게 3이고, 요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 이제 4분의 1x다, 그지? 4분의 1x니까 x 앞에 곱해진 요수를 원래 주기에서 나눠주면 된다, 했지? 그 요게 8파이, 이렇게, 8파이. 그 이제 요거만 바뀌는 거야. 요거만 8파이로 이렇게 바뀌고. 요거는 1이지, 1. 그럼 요게 1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니까 코사인을 4칸에 이렇게 그려줘. 그 다음 탄젠트네. 요거는 평행 이동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탄젠트 x를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었으니까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게 요 그래프가 돼요. 그럼 평행 이동이 되기 전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지. 탄젠트를 한 주기만 그릴게. 한 주기면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 x니까 주기가 파이지, 파이. 파이가 되면 요게 2분의 파이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그래야 여기서 요거 빼면 그 길이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요거 반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그래프가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식이 줘야 되네. 그럼 요 점이 요 점에 여기 있지. 요 점이 요 점으로 온다, 그지?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반복, 빨간 그래프가 두 칸마다 계속 반복해서 그려줍니다. 그럼 정근선 하나 찾아볼까? 정근선은 요거로 해도 되지만 요걸 해도 되네, 그지? 정근선은 0이지, 0. 근데 주기가 파이, 2분의 파, 주기가 파이잖아, 파이. 요건 주기가 파이야. 여기서 요까지가 파이야, 파이. 그러면 정근선은 x는 n파이, 주기의 배수. 더하기 정근선 중에 아무거나 한 개. 그럼 x 이퀄 0이니까 그냥 0. 그리고 n은 정수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근선이에요. 여기도 정근선, 여기도 정근선 계속 나오는 거. 이거 전체를 요렇게 표현. 삼각함수 값을 구하시오 했다. 3분의 7파이. 이게 3분의 6이잖아, 2파이가. 여기 3분의 6, 3분의 7. 그러면 3분의 파이만큼 더 갔네.
그러면 각이 60도가 같은 거예요. 60도. 그럼 4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리고 1, 4분면에서는 y좌표가 양수지. 그대로. 자, 코사인은 y축 대칭이지. y축 대칭이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코사인 4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자,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돼.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6분의 5파이네. 자, 6분의 5파이는 요게 6분의 6이지. 1파이니까 요게 6분의 6이야. 그럼 6분의 5는 여기 있네. 6분의 파이만. 6분의 5, 6분의 6. 그럼 6분의 파이니까 30도지. 탄젠트 30도니까 루트 3분의 1이야. 항상 x축과 이루는 각만 찾으면 된다. 근데 2, 4분면에서 기울기는 음수지. 그래서 이렇게. 됐죠? 자, 방정식 하나, 부등식 하나 풀어봐라. 자, 먼저 방정식. 4인 x가 2분의 1. 자, 4인은 y좌표랬지. y좌표가 2분, 요게 y좌표가 1, 요건 y좌표가 0, 그럼 y 2분의 1은 요게 y좌표 2분.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이 답이야. 그죠? 요 원위에 있는 점들 중에 y좌표가 2분의 1입니다. 요 각만 찾으면 끝이네. 자, 4인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가. 마이너스 2분의 여기 있겠지, 그지? 요 점하고 요 점이 답이야. 그럼 요거 각만 찾으면 돼. 자, x축과 이루는 요 각이 2분의 1이 되려면 6분의 파이. 요 각이 6분의 파이, 요건 6분의 6파이, 요건 6분의 7파이. 요게 6분의 12파이, 그럼 요건 6분의 11파이. 됐죠? 금방 했던 요 풀이 알겠는 사람 손. 금방 했던 풀이 알겠는 사람 손.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2다. 그지?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2보다 커요. 자, 코사인 x좌표지. x좌표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면 요거보다 오른쪽이야. 오른쪽. x가 큰 거니까. x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그럼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들은 x좌표가 다 1보다 커. 그 답을 여기서 써야 돼. 여기서. 자, 그럼 0부터 하는데 0부터 벌써 답이지. x는 0부터. 자, 2분의 루트에는 요각이 4분의 파이지. 요각이. 요건 그대로 4분의 파이가 되고, 요거는 4분의 8파이, 요거는 4분의 7파이. 자,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또는 x가 4분의 7파이부터 2파이부터. 2파이는 여기서 빠져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만큼이 답이야. 그게 부등식.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자, 일치할 때 반대쪽으로 방향이 반대쪽으로 일치할 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자, 그거는 외우지 말고 하는 방법을 알아둬라. 이제 두 동경이 일치해. 이렇게. 이때는 알파하고 베타를 빼버리면 0이 되잖아. 일치하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서로 빼버리면 6세타잖아. 6세타. 이게 0이 돼야 돼요. 근데 그냥 0이 아니고 2n파이다. 이렇게 돼. 2n파이. 360도 n. 빼버리면 그냥 0이 아니고 2n파이였다. 그 세타는 3분의 n파이였다. 6을 나눠주면. 그럼 n은 정수니까 0일 때는 0. 근데 요 사이 각을 써야 돼. 1일 때는 3분의 파이. 2가 되면 3분의 2파이. 3이 되면 3분의 3파이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그 만족되는 세타는 이렇게. 60도하고 120도. 60도하고 120도는 60도랑 60도 곱하기 7 했는 거는 동경일치. 120도도 120도랑 120 곱하기 7 했는 것도 동경이 일치한다.
그거를 요 사이 있는 각 중에서 찾아라. 해리 이해했나? 고은이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쌤 넘어가 버리면 또 가만히 있을까 이거. 야 민영이 이해했나? 장한이 장인이 모르면 이야기를 해. 모르면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라도 해주면 쌤이 눈치를 채잖아. 너 속마음을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읽으면서 가나. 잘 안 될 때는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신호를 잘 보내주던가.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각은 요게 30도야. 또 한 각은 390도야. 그럼 30도도 여기고 390도도 여기잖아. 그죠? 그게 동경이 일치하는 거잖아. 자, 한 각이 30도일 때 다른 각도 30도. 이게 동경이 일치하는 거잖아. 그럼 봐. 요런 경우는 둘 다 여기 있단 말이야. 각이. 요때는 아예 똑같이. 아예 똑같아. 그럼 빼버리면 0이잖아. 근데 요럴 때는 360도가 차이 날 거야. 한 바퀴 돌고 30도니까. 그럼 요럴 때는 차이가 360도가 날 거야. 그럼 두 바퀴 돌면 차이가 720도가 되겠네. 동경이 일치하면 요거 배수만큼만 차이 나는 거야. 요거 배수만큼만. 그래서 요게 360도 곱하기 n 된 거야. 360도가 될 수도 있고 차이가 0이 될 수도 있고 360이 될 수도 있고 720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이걸 나눈 게 요거잖아요. 즉 n이 0이면 세타는 둘 다 각이 0도 0도. 0도 이게 빠졌지 없지. n이 1이면 3분의 파이잖아. 60도도 여기 오고 60 곱하기 7도 한 번 삥 돌다가 여기 오는 거야. 3분의 2파이도 되네. n이 2가 되는 거야. 즉 120도지. 120도도 여기 오지만 120 곱하기 7을 하더라도 역시 동경이 여기 온단 말이야. 자, 세타와 7세타는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문제를 바꿔서 두 개의 동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동경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x축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야.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그럼 요 알파 베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알파는 이게 알파가 아니다. 그지? 항상 각은 이게 각이야. 이게 알파잖아. 요게 베타지. 그럼 요것도 같네 각이. 베타만큼 더 가니까 0도가 돼버리죠. 360도가 되고 요때는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해주면 0도가 돼. 즉 360도 n이 되는 거야. 즉 2n파이가 된다 이 말이야. 2n파이. 그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어떻게 돼? 8세타지 8세타. 8세타가 2n파이가 돼서 세타는 4분의 n파이가 됩니다. 4분의 n. 그럼 n이 1이면 4분의 파이. 즉 45도가 그렇게 됩니다. 45도하고 45도 곱하기 7 했는 건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됩니다. 그럼 4분의 2파이, 즉 2분의 파이.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4분의 4파이는 범위가 넘어가 버리네, 그죠? 그래서 요 세 개의 각은 요 각이랑 곱하기 7을 했는 각이랑 동경을 보면 하나는 여기 있으면 하나 x축에 대칭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하나가 이렇게 오면 다른 거는 x축에 대칭이 돼서 이런 식으로 온다. 두 동경이 만약에 y축 대칭이에요. 그럼 동경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가 이렇게 오면 다른 하나 y축에 대칭이 돼서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럼 이게 큰 걸 알파를 해봐. 그러면 그리기가 쉽다. 알파는 어디가 알파냐면 이만큼이 알파잖아. 이만큼. 근데 요게 베타지. 그럼 요것도 베타겠네. 그지? 그럼 베타만큼 더 가니까 180도가 돼.
그럼 그 말은 알파하고 베타를 더했다는 말이지. 더하면 요게 360도 n 더하기 180도거든. 2n 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는 거야. 자, 두 개를 더하면 8세타지. 두 개를 더하면. 그럼 세타는 다시 이거 8을 나눠준다. 4분의 n 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 이렇게. 그럼 n이 0이면 8분의 파이. n이 1이면 여기 8분의 2파이지. 4분의 파이니까. 그럼 8분의 3파이. n이 3이면 4분의 3은 8분의 6. 그럼 이거는 8분의 7파이. 여기까지. 8분의 8까지, 8분의 8파이까지 중에서 구하랬어. 됐나, 이제? 기련이 이해되나? 안 되네. 되나? 해리 되나? 그렇다.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인지를 구해보라 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인가요? 자, 사인과 코사인이 부호가 달라. y좌표랑 x좌표가 부호가 다른 점은 어디 있어? 여기하고 여기죠. xy 좌표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가 음수가 되는 거는 2, 4, 4분면이 그렇게. 맞지? 그 다음에 y좌표랑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 자, y도 양수고 기울기도 양수인 거야. 자, y가 양수인 건 여기지.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건 여기잖아. 그래서 1, 4분면이 둘 다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럼 둘 다 음수가 되는 거는 y좌표도 음수고 기울기도 음수는 이렇게 되네. 그럼 4, 4분면이다.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1, 4, 4분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1, 2, 4, 4분면.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는 4분면은 4, 4분면. 양아니, 됐나? 됐나? 자, 69.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루트 2다 했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루트 2다. 자, 이렇게 합을 주면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 했노? 합을 주면 곱도 알 수 있다 했지, 그지? 합을 주면 항상 곱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 합을 이렇게, 합이 요렇게 준다. 요 말 속에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 또 준 거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거 값도 같이 준 거야, 같이. 어떻게 하면 돼? 양변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럼 2ab 하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제곱을 했으니까 우변은 2 이렇게 돼. 그럼 넘어가면 1, 2를 나누면 2분의 1. 그래서 요 값이 2분의 1이다. 요것도 항상 같이 준 거예요. 이렇게. 합만 준 게 아니고 항상 합을 주면 곱도 준 거예요. 물론 빼기일 때도 마찬가지지. 자, 그 다음에 요식은 기억을 하는 게 좋다 했다.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2 이렇게 안 한다. 항상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 이렇게 해놓고. 그럼 탄젠트는 뭐하고 같으냐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다. 탄젠트. 탄젠트 분의 1이니까 이거는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자, 통분을 해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건 1이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래서 곱이 2분의 1이니까 이건 답은 2가 된다. 그래서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 이렇다. 요거를 기억을 하면 좋다.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 그리고 탄젠트는 모양 바꿀 때 쓰는 게 항상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탄젠트는 모양을 바꿀 때 쓰는 식이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b가 루트 2고 ab가 2분의 이걸 준 거예요. 그래 놓고 뭘 구하라 했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라. 알겠지? a 더하기 b가
루트 2고 a 곱하기 b가 2분의 1일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요건 이제 식 변형하면 돼. 전체의 삼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다. 요거 계산. 그럼 전체 세제곱이니까 2루트 2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 2분의 1이고 요게 루트 2. 그래서 2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 요게 2분의 4니까 2분의 루트 2가 돼. 사인 3성 더하기 코사인 3성 세타를 더하기. 자, 주기가 파이인 함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셔야 돼요. 주기가 파이입니다. 주기가 파이. 자, 주기는 어떻게 찾냐면 x 앞에 곱해진 그 수를 보고 찾는 거예요. 그래? 여기 2가 있네. 원래 주기가 2파인데 2를 나눠서 주기는 파이예요. 주기가 지금 파인 거 찾으니까 이건 주기가 파이. 자,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2파인데 x 앞에 곱해지기를 2분의 1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4파이가 됩니다.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탄젠트 x니까 이건 그냥 주기가 파이네. 탄젠트는 두 칸마다 반복이 됩니다. 사인 x니까 이건 2파이가 되겠지. 앞에 2분의 1은 주기하고 관계없다. 빼기 1 이것도 주기하고는 관계없지. 평행이동식인 겁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는 그래프 요런 그래프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전체 절대값을 취하면 요거는 가만히 있는데 밑에 게 올라와 버리죠. 이렇게. 위에 거는 가만히 있는데 밑에 게 이렇게 요게 절대값 그래프죠. 그럼 요건 아까는 이만큼이 주기였는데 이제는 요만큼이 주기가 되지. 반으로 줄어들네.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 반으로 줄어들면 주기가 파이야. 탄젠트는 주기가 원래 주기가 파이다. 근데 파이 x니까 파이를 나눠주면 요건 주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주기가 1이 되는 탄젠트는 어떻게 그래? 주기가 1이 되는 그래프.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 1이야 1. 그럼 요거는 2분의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그래프는 요렇게 나다. 자, 정근선은 x는 2분의 1이 정근선이네, 그지? 하나가 구해보면 2분의 1 정근선. 자, 지금 주기가 1이지. 주기의 배수. 그럼 바로 n이 되겠네, n, 그지? n 더하기 2분의 8. n 더하기 2분의 8. 2분의 1. 자, 요게 이제 또 정근선 식이 됩니다. 그리고 n은 정수다 했습니다. 물론 정근선 구하라 안 했지만, 그래, 구하면 그렇다. A가 양수네. 요게 2고 마이너스 2네, 그지? 그리고 A가 얼마나 뜻이야? 2라는 말이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A가 2라는 말이야. 자, 주기 보자, 주기. 자, 주기는 여기서 시작해서 또 출발할 이 같은 지점이 요 지점이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주기가 되는 거야. 항상 같은 지점이 나타나면 그까지가 주기라는 거야. 그럼 주기는 이렇게 보니까 파이네, 파이. 주기가 파이라는 말은 요게 2라는 말이다. B도 양수다. 요게 2라는 말. 그래서 2분의 2파이 해서 주기가 파이가 돼. 자, 이제 0, 마이너스 1을 지나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집어넣어. 아무 점 집어넣으면 돼. 2분의 파이, 2를 넣어도 돼. 자, 그러면 0, 마이너스 1을 넣게. 자, 마이너스 1을 하면 2 사인. 자, 0을 넣었으니까 요거 0 되고 마이너스 C 이렇게 돼. 마이너스 C. 자, 사인은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나 밖으로 빠져나오나? 사인하고 탄젠트를 밖으로 빠져나오면 되지. 코사인은 없애버리면 된다, 그지? 요거는 요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되네. 우변은 사인 C가 되고 이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1이 되는 거예요. 사인 C가 1이야. 요 각 중에 Y좌표가 1이 되는 게 C야. Y좌표 1은 요거네, 요거. Y좌표 1은. 그래서 C는 또 파이가 되지. 그래서 C는 또 파이가 되죠. C는 2분의 파이가 아니고 90도.
그래서 171번 시험 잘 된다 이렇게. 이제 고치는 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있어.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니까 안 바뀌어야 되지. 그대로 되고.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 y좌표는 양수네. 그럼 그대로 두면 돼요. 자, 2분의 3파이니까 홀수지.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니까 홀수니까 바뀌어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뀌고.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4사분면. 자, 4사분면에서 x좌표는 양수지. 그럼 그대로 두면 돼. 원래 부를 봐야 돼. 원래 부. 요거는 항상 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파이니까 홀수니까 사인은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야 돼.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 4분면에서 y좌표는 양수. 코사인 그대로 돼야 된다. 파이니까. 그대로 코사인 세타인데 파이 플러스 세타는 여기지. 3, 4분면이야. x좌표는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앞에 요 마이너스 또 있네. 그럼 이게 플러스 합니다. 그럼 결국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다. 자, 0부터 2파이까지 했어. 2파이에서. 자, 지금까지는 요 식이 뭐냐면, 뭐 2분의 1이거나, 2분의 루트 2거나, 2분의 루트 3이거나, 특수각이지, 특수각. 근데 3분의 1은 이 각을 몰라. 그런데 그건의 합을 구하라겠어. 자, 이렇게 모르는 각이 뭔지를 모를 때는 이렇게 합을 구하는 항상. 자, 그럼 뭐 0부터 2파이까지 중에 0부터 2파이까지 값 중에 x가 3분의 1이 되는 걸 찾는 거야. x좌표가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3분의 1은 한 요 정도쯤 있겠지. 요게 x좌표 1이고 요게 0이니까 3분의 1은 한 요 정도쯤 있겠네. 요거 하고 요게 답이야. 그지? 이렇게 3분의 1이 되는 때 이 x축과 이루는 각이 뭔지는 모르지. 특수각이 아니니까. 요 각의 크기가 알파가 된다. 알파. 이 각의 크기도 알파겠다. x축하고 이루는 크기. 요거는 각을 뭐라 하면 돼? 그냥 알파라 하면 되지. 요거는 뭐라 하면 돼? 요까지가 2파이잖아. 요까지가 2파이인데 알파만큼 덜 갔지. 요 각은 2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그래서 알파가 뭔지는 몰라도 돼. 이거 더하기 이거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 합은 2파이가 된다. 자, 이제 해볼까? 자, sin x가 3분의 1이에요. sin x가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제 y좌표가 3분의 1이 되는 x를 찾아야 돼. y가 3분의 1은 요 정도쯤 있겠네요. 요 정도. 요 각이에요, 요 각. 요 이런 요 각의 크기가 알파야. 요 각의 크기가 알파. 그럼 이거는 이 각이 알파란 말이지. 요거는 뭐라 쓰면 돼? 파이에서 알파만큼 돌아온 거지. 요거는 파이에서 마이너스 알파가 돼. 요때도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고 하면 알파가 뭔지는 모르는데 요거 두 개를 더하면 파이가 돼. 아무거나 돼도 다 마찬가지야. 코사인 x가 이제 마이너스 2, 뭐 3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이니까 여기 있겠지, 여기야. 그럼 요 각이 x축가 이런 요 각은 특수각이 아니까 몰라. 요 각의 크기가 그냥 알파야, 알파. 그럼 요 각은 뭔데? 파이 더하기 알파가 되지. 요 각은 2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합은 3파이가 된다. 됐지? 탄젠트 해볼까? 탄젠트 x가 뭐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 특수가 아니니까 모른다. 그지?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게 한 이 정도쯤 있겠네. 이렇게. 요거하고 요게 답이야. 그럼 요 각을 알파라 하면 요 각도 알파잖아. 그럼 요거는 그냥 알파란 말이고 요거는 파이 더하기 알파네. 요거는 알파고 요거는 파이 더하기 알파네. 요때는 봐. 이 두 개를 더하라면 못 찾지. 파이 더하기 2알파가 돼서 못 찾잖아. 그지? 요럴 때는 여기서 요거 뺏는 거를 구하래. 그러면 빼주면 파이가 돼.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문제를 낼 때.
됐지? 특수역이 아니라도 합을 구하라 해버리면 그 알파 값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없어지면서 그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많이 내겠지.